수천만 명이 죽는 줄 알면서도 의사들이 직접 광고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910년 미국은 한 해에 담배 100억 개비를 생산했습니다. 불과 20년 뒤인 1930년 그 숫자는 1230억 개비로 뛰어올랐습니다. 12배가 넘는 성장이었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그야말로 돈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의 배후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담배는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미 정부는 담배를 전투 식량과 함께 병사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군의관들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고통을 버티게 해줍니다. 4년간의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은 이미 니코틴에 단단히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고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배는 다시 한번 전투 식량 속에 들어갔고 수십만 명의 새로운 중독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의 눈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거대한 시장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에드워드 버네이스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이민자, 당시 나이 25세. 버네이스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공보위원회에서 일하며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체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전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먹혔던 선전이 기업에도 먹히지 않을까? 그는 이것을 프로파간다 대신 퍼블릭 릴레이션스, 즉 홍보라고 불렀습니다. 버네이스의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는 돼지고기 회사였습니다. 의뢰는 단순했습니다. 베이컨 판매를 늘려달라는 것. 버네이스의 해법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을 동원해 아침은 든든하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베이컨 에그 아침 식사는 의사가 추천하는 건강식이 되었고 판매량은 급증했습니다. 버네이스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1929년 아메리칸 토바코 컴퍼니의 회장이 버네이스를 찾아왔습니다. 여성 시장을 열어주십시오. 당시 여성이 공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회적 금기였습니다. 버네이스는 먼저 물었습니다. 왜 담배가 금기인가? 그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담배는 남성 권력의 상징이다. 그리고 마침 시대는 여성 해방 운동이 불붙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버네이스는 뉴욕 이스터 퍼레이드를 무대로 골랐습니다. 당시 이스터 퍼레이드는 오늘날의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비견될 만큼 미국 전역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는 상류층 여성들을 모집해 퍼레이드 도중 담배에 불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름도 붙였습니다. 자유의 횃불. 버네이스는 기자들과 사진작가들을 미리 배치했고 자신의 비서까지 시위대에 심어두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자마자 신문들은 일제히 이 장면을 실었습니다. 여성들이 차별에 저항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며칠 만에 미국 전역의 여성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판매량은 1년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버네이스는 여성들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PR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 담배 제국을 뒤흔드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암학회 회장이 직접 서명한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흡연과 폐암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담배 회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7,500만 명의 고객을 단번에 잃을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의심을 팔 수는 있다. 전략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반대편 과학자들의 사생활을 파헤쳐 신뢰를 무너뜨린다. 둘째, 수백 명의 연구자들을 동원해 상충하는 보고서를 쏟아내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셋째, 호감 가는 대변인을 내세워 딱딱한 과학자들과의 이미지 싸움에서 이긴다. 그리고 1954년 담배산업연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공신력 있는 독립연구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정을 댄 것은 담배 회사들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담배의 유해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니코틴과 폐암의 연관성을 연구했지만 결론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연구자가 등장했습니다. 대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건가? 이와 동시에 의사 마케팅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국 조사 결과 어느 담배보다 카멜을 피우는 의사가 많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많이 피우는 담배, 카멜. 광고 속 의사들은 환자에게 담배를 권했고 치과 의사들은 담배가 치아에 무해하다고 홍보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에게 카멜 한 갑씩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방금 주신 이 담배요? 나쁘지 않네요. 이것이 의학적 근거의 전부였습니다. 버네이스의 전략은 다른 곳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헐리우드 배우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스크린 위에서 담배를 피우게 했습니다. 말보로 맨은 담배를 남성성과 자유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쿨하고 세련되고 매혹적인 것. 그것이 담배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이것이 광고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린이 마케팅이었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만화 캐릭터와 마스코트를 활용했습니다. 담배 광고판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배치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중독자를 키우는 작업이었습니다. 1964년 1월 11일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흡연은 남성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며 만성기관지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담배 회사들의 주가는 하루 만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971년 TV와 라디오에서 담배 광고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배 회사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TV가 막히자 신문으로 갔습니다. 신문이 막히자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으로 갔습니다. F1, 테니스, 야구, 모든 경기장이 담배 브랜드로 도배되었습니다. 매장 광고가 금지되자 마케터들이 직접 거리에 나왔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오자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담배 회사들은 규제가 없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선진국에서 팔 수 없게 된 담배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2019년 전 세계 합법 담배 시장 규모는 8,180억 달러였습니다. 1년에 5조 2천억 개비가 소비됩니다. 60초에 약 100만 개비. 그리고 오늘날 담배 회사들은 또 한 번 변신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담배, 가열식 담배, 건강한 대안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전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플루언서 홍보, 청소년을 유혹하는 달콤한 향. 100년이 지났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작과 중독의 역사가 끝난 뒤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산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숫자로만 보는 이야기입니다. 말보로의 모 회사 알트리아. 이 회사는 56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올렸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기업을 배당킹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현재 배당 수익률은 약 6.2에서 6.3%, 연간 배당금은 주당 4.24달러, 1968년부터 2017년까지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 연평균 수익률은 20%였습니다. 20세기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2025년 매출 406억 달러. 이 중 40% 이상이 전자담배와 구강 니코틴 같은 무연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가열식 담배 아이코스는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7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덜 해로운 대안이라는 포장 아래 규제를 우회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겁니다. 2026년 주당 순이익 성장률 전망은 11에서 13%,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수익률 약 5.3%, 주가 수익 비율 12에서 13배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 2025년에는 시장 변동성이 극심한 구간에서도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의 총 수익률이 S&P 500을 웃돌았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사람들은 담배를 끊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산업의 가장 냉혹한 투자 논리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담배 산업의 핵심 논리는 4가지입니다. 첫째, 중독성은 곧 비탄력적 수요입니다. 담배값을 올려도 소비량 감소폭이 미미합니다. 가격 결정권이 기업에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선진국 시장이 줄어들어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셋째,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구강 니코틴 파우치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넷째,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친 총주주 수익률이 연 7에서 8%대, 수십 년간 검증된 이른바 죄악주의 전형입니다. 100년 전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발견한 원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만든다. 다만 이번엔 그 대상이 소비자가 아닌 투자자입니다. 안정적인 배당,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 검증된 수익률, 당신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는 투자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숫자가 선택하게 만든 것일까요? 담배 회사들의 가장 완벽한 마케팅은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